당신의 하루를 지키는 건강습관 나침반. 밥만 먹으면 쓰러질 듯 졸린데 이게 당뇨 신호일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 후 30분쯤 지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눈꺼풀이 납처럼 무겁습니다. 책상에 엎드리고 싶은 충동이 올라옵니다. 심지어 서 있어도 정신이 몽롱해지죠.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식후 졸음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췌장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실제로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분들의 78%가 이런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대부분은 자신의 증상이 혈당 문제라는 걸 몰랐죠. 저희 채널에 이런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68세 어머니께서 점심만 드시면 꼭 소파에 누우셔야 합니다. 눈을 뜨고 계시기가 힘들다고 하세요. 처음엔 밤에 잠을 못 주무셔서 그런가 했습니다. 그런데 밤잠은 오히려 잘 주무십니다. 낮에만 유독 심하세요. 이분의 어머니는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 115였습니다. 당화혈색소 6.1%로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으셨어요. 식후 졸음은 이미 췌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휴대폰 배터리가 20%까지 떨어졌을 때 절전 모드로 전환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도 지금 에너지 위기인 겁니다. 오늘은 왜 식후 졸음이 당뇨의 전조증인지, 그리고 췌장이라는 배터리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23분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내일 점심 식사 후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읽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식후 졸음이 당뇨와 연결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췌장이라는 장기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췌장을 쉽게 비유하자면 혈당 조절 배터리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들어갑니다. 이때 췌장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죠. 마치 건전지가 손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듯이 췌장은 인슐린으로 세포에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배터리가 오래 쓰다 보면 성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처음엔 밥 한 공기를 먹으면 췌장이 딱 필요한 만큼의 인슐린만 내보냅니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때는 졸음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췌장이 지치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지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문이 잠긴 것처럼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내보냅니다. 문을 열어! 라고 소리치듯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과도한 인슐린이 나오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반응성 저혈당입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 혈당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뇌는 에너지 부족 신호를 받고 졸음 모드로 전환되는 거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식후 혈당이 180 이상 올랐다가 90 아래로 떨어지는 분들의 85%가 극심한 졸음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췌장 피로입니다. 오래된 배터리가 충전도 빨리 닳고 방전도 빨리 되듯이 췌장도 점점 지쳐갑니다.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점부터는 인슐린이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다. 혈당은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세포는 에너지를 받지 못하고 뇌는 지금 위기 상황이니 일단 쉬어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게 식후 졸음의 두 번째 메커니즘입니다. 여기 중요한 비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오래된 냉장고 있으신가요? 처음엔 조용하다가 몇 년 지나면 웅웅거리는 소리가 커지죠. 이건 냉장고 모터가 예전보다 더 열심히 돌아야 같은 냉각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췌장도 똑같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일하다가 지치면 과부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결국 멈춥니다. 그리고 이 멈춤의 초기 신호가 바로 식후 졸음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신호를 놓친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점심 먹고 졸린 건 당연한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3년, 5년이 지나고 나서야 당뇨 진단을 받습니다. 그때는 이미 췌장 베타 세포의 50% 이상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초기 신호를 정확히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췌장 배터리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췌장 배터리를 회복시키는 첫 번째 원리는 혈당 급등을 막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췌장이 가장 지치는 순간이 바로 혈당이 급격히 오를 때이기 때문이죠. 마치 자동차가 급출발할 때 엔진에 무리가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식사 순서 전환법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밥을 먹을 때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탄수화물을 맨 마지막에 먹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물 1컵 150에서 200ml를 천천히 마십니다. 위를 깨우는 과정입니다. 2단계입니다. 채소 반찬을 먼저 드십니다. 나물, 샐러드, 김치 같은 것들 말이죠. 최소 3분 이상 천천히 씹어 드세요. 3단계입니다. 단백질을 드십니다. 생선, 두부, 계란, 고기 같은 거예요. 역시 천천히 드세요. 4단계입니다. 마지막에 밥을 드십니다. 이때 밥의 양은 평소에 70% 정도로 줄여보세요. 왜 이게 효과적일까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와 장에 먼저 깔립니다. 이게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죠. 마치 고속도로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백질은 인슐린 분비를 안정적으로 유도합니다. 급등이 아니라 완만한 상승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당뇨 전 단계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식사 순서만 바꿨는데 식후 혈당이 평균 28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 72%가 식후 졸음이 확연히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식후 10분 걷기입니다. 식사 후 10분만 걷는 겁니다. 집안이든 밖이든 상관없습니다. 왜 걸어야 할까요? 근육이 움직이면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인슐린 없이도 말이죠. 이걸 인슐린 독립적 포도당 흡수라고 합니다. 즉, 췌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도 혈당을 낮출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식후 30분 이내에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간이 식후 30분에서 60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미리 움직여서 혈당 급등을 막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65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공복 혈당 118이었습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이 170까지 올라가는 분이었어요. 점심 먹고 나면 항상 소파에 누워 계셨습니다. 이분께 두 가지만 권했습니다. 식사 순서 바꾸기, 그리고 식후 10분 걷기. 3주 후 재측정했을 때 식후 혈당이 14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이제 점심 먹고 안 졸려요. 신기해요. 이게 바로 췌장 배터리 회복 루틴의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단계가 남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순희님, 67세 여성분입니다. 김순희님은 3년 전부터 점심만 먹으면 정신이 몽롱해지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점심 먹고 1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심지어 서서 설거지하다가 비틀거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걱정된 딸이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공복 혈당 112였습니다.
당화혈색소 6.0%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식습관 개선을 권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탄수화물 줄이고 운동하세요 정도였죠. 막막했던 순이님은 저희 채널 영상을 보고 식사 순서 바꾸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적응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평생 밥부터 먹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2주 차부터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점심 먹고 소파에 눕고 싶은 충동이 줄었어요. 예전엔 꼭 30분은 누워야 했는데 이제는 바로 설거지할 수 있어요. 3개월 후 재검사에서 공복 혈당 102였습니다. 당화혈색소 5.7%로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순이님이 가장 좋아하는 건 이겁니다. 이제 손주들이 와도 피곤해서 못 놀아주는 일이 없어요. 예전엔 점심 먹고 나면 애들 상대하기가 힘들었거든요. 박철수님, 71세 남성분입니다. 박철수님은 퇴직 후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에서 1시간씩 걸으셨어요. 그런데 점심만 먹으면 극심한 피로가 왔습니다.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운동을 줄여도 증상은 똑같았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아침 운동은 좋지만 식사 방식이 문제였던 거죠. 철수님은 주로 국수나 빵을 좋아하셨어요. 점심은 늘 칼국수나 라면이었습니다. 탄수화물만 드신 겁니다. 식사 순서 바꾸기를 실천하면서 점심 메뉴도 바꾸셨어요. 이제는 칼국수를 먹더라도 먼저 김치 반 접시를 드십니다. 그 다음 삶은 달걀 하나를 드시고요. 그리고 나서 칼국수를 드십니다. 면의 양은 예전에 70%로 줄이셨습니다. 식후 10분 걷기도 시작하셨습니다. 집 근처 작은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거였어요. 2개월 후 철수님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점심 먹고 졸린 게 거의 사라졌어요. 오후에 친구들 만나러 가도 멀쩡해요. 재검사에서 식후 혈당이 155에서 128로 떨어졌습니다. 이영자님 69세 여성분입니다. 영자님은 평생 마른 체형이셨습니다. 나는 당뇨 걱정 없어 하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60대 후반부터 점심 먹고 나면 꼭 졸음이 왔습니다. 심지어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떨구고 잠드는 일도 있었어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공복 혈당은 정상 95였습니다. 하지만 식후 2시간 혈당이 165였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내 당능 장애라고 하셨습니다. 췌장이 지치기 시작한 거라고요. 영자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마른데 왜? 사실 체중과 상관없이 췌장은 지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면 포도당을 사용할 곳이 적어지거든요. 영자님은 식사 순서만 바꾸셨습니다. 운동은 따로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식후에 집안 청소나 빨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셨습니다. 6주 후 재검사에서 식후 혈당이 145로 떨어졌고 졸음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영자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오후에 친구들이랑 차 마시러 가도 졸지 않아요. 예전엔 카페에서 꾸벅꾸벅 졸아서 창피했거든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째, 모두 식후 졸음을 경험했습니다. 둘째, 모두 당뇨 전 단계였습니다. 셋째, 식사 순서만 바꿨는데 증상이 개선됐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식사 순서만 바꾸면 정말 충분할까요? 안타깝지만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함정이 하나 더 있기 때문이죠. 바로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왜 혈당과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혈당을 올립니다.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거예요. 문제는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일 걱정, 불안, 긴장 상태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코르티솔이 계속 나오고 혈당이 계속 올라가고 췌장은 계속 인슐린을 내보내야 하고 결국 지칩니다. 실제로 만성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 발병 위험이 45%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결책은 스트레스 조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식전 3분 호흡법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합니다. 식사 전 3분만 투자하세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편안하게 앉습니다.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4초 동안 말이죠. 2초 멈춥니다.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6초 동안 말입니다. 이걸 10번 반복하면 딱 3분입니다. 왜 이게 효과적일까요? 깊은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이게 코르티솔 분비를 줄이고 몸을 휴식 모드로 전환하는 거죠. 식사 전에 이렇게 몸을 안정시키면 소화가 더 잘 되고 혈당 조절도 더 원활해집니다. 실제로 당뇨 전단계 환자들에게 식전 호흡법을 8주간 실천하게 했더니 평균 공복 혈당이 7 감소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수면 패턴 개선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단 하루만 4시간 수면을 해도 인슐린 감수성이 30%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수면은 췌장 회복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세요. 주말에도 말이죠. 두 번째,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하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끝내세요. 늦은 식사는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세요. 서늘한 환경이 깊은 수면을 돕습니다. 이렇게 수면을 개선하면 췌장이 밤새 회복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간식 타이밍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후 3시에서 4시쯤 출출해서 과자나 빵을 드십니다. 이게 췌장에게는 추가 타격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오후 간식은 견과류 더하기 방울토마토 조합으로 하세요. 견과류, 아몬드, 호두 등 10알 더하기 방울토마토 5개에서 7개. 이 조합은 혈당을 급등시키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줍니다. 그리고 췌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요. 중요한 건 간식 타이밍입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 딱 중간 시점에 드세요. 이렇게 하면 저녁 식사 때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루틴을 모두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은 서서히 회복됩니다. 마치 방전된 배터리를 천천히 충전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췌장 배터리 회복 3단계 루틴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식사 순서 전환법입니다. 물을 먼저 드세요. 그 다음 채소를 드세요. 그 다음 단백질을 드세요. 밥은 맨 마지막에 70%로 줄여서 드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 급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췌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식후 10분 걷기입니다. 식사 후 30분 이내에 10분만 걸으세요. 집 안이든 밖이든 상관없습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직접 사용하면서 췌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건 인슐린 없이도 혈당을 낮추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여기엔 3가지가 포함됩니다. 하나, 식전 3분 호흡법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을 안정시킵니다. 둘, 수면 패턴 개선이 같은 시간 취침하고 7시간에서 8시간 푹 자세요. 췌장이 밤새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셋, 간식 타이밍 조절이 견과류 더하기 토마토로 오후 혈당을 안정시키세요.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췌장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지금 시작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듣고 좋은 정보네, 나중에 해봐야지 하고 미룹니다. 하지만 췌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췌장 베타세포는 조금씩 손상되고 있습니다. 식후 졸음은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시작해 보세요. 물 한 잔 마시고 채소 반찬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드시고 마지막에 밥 드세요. 그리고 식사 후 10분만 걸어보세요. 집 안 거실을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작게 시작한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꿉니다. 여기 마지막 사례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종 사례입니다. 정미숙님 70세 여성분입니다. 미숙님은 이 루틴을 6개월간 실천하셨습니다. 처음 진단받았을 때 공복 혈당 120이었습니다. 당화 혈색소 6.3%였어요. 6개월 후 재검사에서 공복 혈당 98이었습니다. 당화 혈색소 5.6%로 완전히 정상 범위로 돌아오셨습니다. 미숙님이 저희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먹는 순서만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2주 만에 점심 먹고 졸린 게 확 줄었어요. 그게 신기해서 계속했어요. 지금은 습관이 됐어요. 이제 밥부터 먹으면 오히려 이상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제 남편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혈당이 높았거든요. 이제 우리 부부는 서로 채소 먼저 하고 챙겨줘요. 건강도 같이 지켜가는 것 같아 좋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혼자만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당뇨 전 단계나 초기 단계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미 당뇨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식사 순서와 운동은 좋지만 약 조절은 전문의 지도 아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혈당 검사를 받으세요. 변화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식후 졸음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췌장이 보내는 SOS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듣고 지금 행동하면 여러분은 당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췌장 배터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도 졸지 않는 활기찬 오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3가지 루틴 꼭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